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작입니다. 여기 지금 강원도 강릉인데요. 되게 예전에 아파트 보러 참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나온 김에 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제가 클래스 101 강의가 있고 제 정규 강의가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굳이 왜 나눴을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나눴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제 정규 강의는 소액 투자, 그러니까 목돈이 많이 없는 분들을 위한 강의였는데요. 이 개념은 뭐냐면 1,000만 원, 좀 심하면 500, 한 1,000, 1,500, 2,000 이 정도 가지고 자산을 불려보자. 돈은 없지만 소유권을 가져와서 자산을 한번 불려보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갔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은 없는데요. 몇 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이 정도 적은 금액으로 겨우 이 돈 가지고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하늘이 내린 기회일 수 있다. 특히 임대차 3법 통과했을 때 얘기했고요. 명확히 얘기했었고 저도 그대로 행동을 했고 제 수강생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돈 몇 푼 없이 내 집을 갖는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용의 가치와 소유의 가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갖고 싶은지가 그 아파트의 가격이에요. 아파트가 10억이에요. 10억만큼 그 집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전세가 6억이에요. 6억만큼 그 집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용 가치와 사용 가치가 맞붙어 있는 건 사실 말이 잘 되지 않죠. 왜냐면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몰려들고 있으니까. 일자리가 계속 있고 계속 세대 분화를 하고 한 사람당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가지고 싶은 사람과 쓰고 싶은 사람의 언밸런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이용만 하고 싶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소유도 하고 싶고, 그런데 사용 가치와 소유 가치가 같다?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부터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사용 가치가 소유의 가치를 밀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진행됐던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일단 내 집 마련을 하자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시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예를 들자면 의정부에서 상계동으로, 상계동에서 성북구로, 성북구에서 성수동으로, 성수동에서 압구정동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왜? 현금만 모아선 절대 안 되니까.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현금 가지고 아파트 못 산다고 40년 동안 기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예전이면 3천, 4천으로 기름 뉴타운을 샀는데 지금은 기름 뉴타운 살려면 4억이 넘게 있어야 돼요. 그럼 더 이상 소액 투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대출이 되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월급이 많이 오른 분도 계시고 늦은 나이지만 집을 이제야 사고 싶은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아직 지식은 부족하지만 내 집 마련하고 싶다. 특히 수도권, 경기도, 인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클래스 101이에요. 반복 수강 가능하고 내 집 마련이 테마예요. 투자를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규 강의는 말씀드렸잖아요.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곳을 가야 돼요. 이런데요. 강원도 강릉. 여러분, 강원도 강릉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일로 많이 오고 있을까요? 인구 유입이 빠를까요? 여기 연봉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여기 아파트를 빨리빨리 많이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를 이용하고 싶어 할까요? 소유하고 싶어 할까요? 아참, 이용과 사용의 가치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 2년 정도만 살다 나가야 돼요. 이러면 이거는 이용하고 싶은 거죠. 내가 여기서 한 20년 살고 자식까지 물려주고 싶어. 이게 소유의 가치예요. 강원도 강릉 어떠세요? 지역 폄하가 아니고요. 거의 이용하고 싶은 분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군부대가 많고 그리고 어떤 직장 때문에 옮겨 다니는 수요가 많은 곳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 소유보다는 이용을 좋아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나가보시면은 아파트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많이 붙어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에 투자하자고 하려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쉬워요. 과연 여기엔 집을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맞아요. 집을 산 다음에 전세를 놓거나 집을 산 다음에 월세를 놓고 싶은 사람,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소위 투자자 또는 투기꾼들이 여기에 집을 많이 살아요. 막 싹쓸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을 샀죠. 그럼 누군가 전세로 들어오거나 월세로 들어왔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문제는 이 다음에 이 다음 집을 누가 살까요? 맞아요. 이 다음에 실수요자가 사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오래 사셔야 되는 분들, 여기 삶의 기반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삽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확률보다 이 뒤에 다시 들어오는 투자자들 또는 투기꾼들이 이 집을 살 확률이 훨씬 높죠. 무슨 말이에요? 뒤에 투자자도 여러분과 같이 이 집에 메리트가 없으면 안 사요. 비싸면 안 산단 말이에요. 내가 싸게 샀잖아요. 내가 싸게 산 만큼 싸게 팔아야 사요. 여러분이 산 이유가 또 해당이 돼야 뒤에 사람이 사요. 여러분은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전세를 끼고 샀죠. 투자를 했잖아요. 뒤에 오시는 분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수도권이랑 달라요. 이 유동성 시장은 올라갈 때도 별 이유가 없고 내려갈 때도 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따지면 있죠. 전세 수요와 공급, 매매 수요 공급. 그런데 절대적으로 수도권과는 이 연관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보다 유동성의 힘이 되게 크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런 유동성 시장은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도 뒤에 리스크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산 다음에 잘못하면 물리거나 산 다음에 잘못하면 되게 급격한 하락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강원도는 약간 달랐지만 평창올림픽 테마도 있었고 한동안 지방의 소액 물건들이 많이 올랐었지만 그 다음에 다 내려갔어요. 그 하락하는 모습이 수도권과는 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똑같아요. 샀던 사람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샀던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던지고 빠져나갔기 때문인데 왜 던지고 빠져나갔겠어요? 맞아요. 더 이상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뒤에 사람이 안 사준 거예요. 여기서 좋은 팁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수도권 아파트를 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사는 건 다주택자야. 부동산을 사는 건 투기꾼들이야. 무조건 뒤에 살 사람이 없으면 떨어질 거야. 맞아요. 맞는데 유동성 시장, 제가 얘기하는 투자자들의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수도권은 수요 공급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조차도 해결을 못 해줄 만큼 공급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방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착시 효과를 속으시면 안 되겠죠. 이런 위험한 시장을 다루는 게 제 정규 강의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길기도 하고 좀 설명이 많기도 하고 무엇보다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바뀌지가 않고 제가 봤을 땐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저한테 해주시는 질문 중에 90%가 이거예요. 이 지역 어때요? 강원도 강릉 어때요? 당진 어때요? 아니면 뭐 여주 어때요? 이런 질문을 주로 하시거든요. 지금 시기를 봤을 때 수급을 놓고 보고 이 지역이 왜 오르는지를 봤을 때 지역 분석이 중요한 시기보다는 유동성의 흐름과 수급이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시장 보시면은 소액투자 물건은 충청도나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놓고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말이 어렵죠. 제가 이게 어렵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도 겪었던 그런 절박함이나 그런 것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 지방시장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다음에 사줄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는 사야 될 이유, 메리트가 없으면 아무도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내가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강릉 왔으면 저는 예전에 여기서 투자를 좀 잘못했었어요. 잘 사고 잘못 팔았죠. 왜냐면은 강원도에서는 전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잘못 판 적도 있고 잘못 산 적도 있는데 여기가 안 오르다가 이유 없이 오르는 것 때문에 전 되게 놀랐었고 그리고 팔고 났더니 갑자기 이 급등하는 걸 보고 또 놀랐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건데 여기는 유동성, 어떤 돈이 흘러 들어왔을 때 올라가고 그리고 돈이 빠져나갈 때는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의 올라간 다음에 그대로 버티는 게 좀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소액을 가지고 지방에 가서 투자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실 때 마치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사놓고 버티면 되고 부동산은 영원히 올라가는 거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셔야 되는 거고, 지방시장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오면 올수록 더더욱 조심하면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옛날에 제가 투자했다가 좀 뒤인 것들이 있어서, 보시면 제가 강원도 추천드릴 때 엄청 조심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여기서 별 좋은 성과를 못 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 나온 김에 여러분한테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서 좀 마이크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제 정규 강의는 지금은 지방시장을 다루고 있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지방에 거의 다 몰려 있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잘 빠져나와야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투기꾼들이 판치는 시장이 맞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생존하셔야 되고 정말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